지산카센터 채널은 엔진오일 공인비 무료 예약 서비스 어플 오일게임과 함께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지금 제가 요렇게 물방울 요렇게 무늬 요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물때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코팅제가 묻은 건지 아파트에서 떨어진 건지 중고차를 사고 지금 제가 광택기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광택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광택을 대면 또 일이 커져요. 저는 했다 하면은 또 FM대로 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고 동호회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없애냐 그랬더니 패클이래요. 패클. 저 때는 1000방 3000방 그냥 그런 거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패클 사다가 닦으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 차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패클이 뭔가 하고 쉽게 얘기해서 쪽팔려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페인트 클렌저더라고요.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닦아볼까? 그러고 그냥 그냥 제가 인터넷에 제일 잘하는 제품 제 돈 주고 샀어요. 사갖고 한번 닦아봤어요. 촬영하기 전에 반 정도 닦아봤는데 완전히 대박이야. 완전 닦여 진짜. 그래서 요게 단점은 이게 컴파운드는 광을 좀 죽이거든요. 차체 광을. 그래서 얘도 광을 죽이지 않나 그랬더니 살짝 광이 죽더라고. 그거는 뭐냐면 고체학스 발라갖고 레이어링 층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그 광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얘는 검은색 차니까 검은색 차 닦아놓고 흰색 차가 또 물때가 있어요. 걸레로 닦아도 안 닦여. 젖은 걸레로. 그것도 한번 닦아 볼게요. 지금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근데 제 차는 테스트를 해본 거고, 그래서 이게 깜둥이 차부터 일단 마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는 그냥 못 쓰는 장갑에다 했어요. 딱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요게 지금 빛이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실제 보면은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요걸 닦으려고 광을 낼까 광택기 갖다 깔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지금 힘을 엄청나게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게 광택 극세사 타올로다 이렇게 싹 닦으니까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광이 살짝 죽어요. 고체 왁스 갖다가 이렇게 왁스를 좀 매겨줘야 돼. 그래야지 레이어링 층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런 식으로 계속 매겨야 레이어링 층이라는 거는 생기는 거고, 실제로 제 차는 중고차 때 광도 안 냈어요. 귀찮아 갖고 그냥 엔진 미션 성능만 저는 따지니까. 이렇게 해서 왁스를 한두 번 더 매기면 기가 막히죠. 자, 이제 흰색 차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장님 차예요. 조사장님 차인데 여기는 지금 금방 제가 다시 한번 닦아봤어요. 닦여요. 이게 물걸레 갖다 하고 자동 세차도 돌려보고 셀프 세차도 하는데 안 지워져. 왁스를 한 번도 안 매겨갖고. 그래서 이 차도 광택기를 댈까 말까 지금 뻑뻑 제가 힘줘서 닦고 있는데 안 나가요. 그죠? 그러면 생긴 건 흰색인데 멀리서 보면 얘가 회색이 돼 버린다고. 그리고 차에 멋스러우면 뭐예요? 이 몰딩이거든. 몰딩.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는 뭐 블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크롬 몰딩이 번쩍번쩍해야 멋있거든.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럭키 치약 같은 게 좀 연마제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분들이 그걸로 막 이렇게 닦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치약은 너무 빡빡 문대시면 광이 확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용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만 또 닦아 볼게요. 이렇게 하고 칠은 칠대로 지금 검은 거 보이시죠? 자, 요 부분 물때 있는데
이렇게 닦으면은 나가. 요런 식으로. 이게 지금 생전을 가도 안 닦이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간다고. 역시 똑같이 얘를 닦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밝은 색이니까 지금 요 부분만 닦아놓은 거예요. 요 부분만 요렇게 니은자로. 요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물때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요렇게 니은자로 닦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여하튼 저하튼 이게 닦이는 건 맞고, 여기도 지금 이 광택 타올 갖다가 지금 이 극세사 타올이에요. 그러면 싹 닦였어요, 지금 물때가. 지금 이게 이렇게 힘을 줘서 약을 묻혀서 닦으면 다 지워버려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광택을 낼 때 광택기를 이게 돌리는 게 그게 일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광택기를 버퍼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밀어서 깐단 말이에요. 1000방 3000방으로 까고 그 다음 이제 시다게를 해. 이런데 몰딩 사이사이에 이걸 까다 보면은 가루가 나와요. 오염물질 같은 거. 그러면 그걸 시다게를 다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다 없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쇼카 왁스 같은 거, 왁스들도 컴파운드 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유분만 있는 거. 그런 걸로 하면 광이 확 살죠. 그래서 요런 거를 여하튼 컴파운드건 이 클렌저건 됐을 때는 요렇게 왁스를 매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광, 원래 있던 그 광을 살려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로 와보실래요? 이게 본인 차 맞잖아요? 네, 맞죠. 지금 닦였잖아요. 일하시느라고 정비사들이 보통 우리가 돈을 주면 하지, 광택을.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차는 못 닦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닦은 건데, 제가 오늘 이걸 들을 테니까 이거를 다음에 제가 촬영 올 때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본네트라도 한번 네. 싹 닦아보세요. 이거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하드 왁스 그거 한번 발라갖고, 이거 싸구려 아니에요. 이거 제일 비싼 거야. 그나마 내가 볼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일 배울 때 그때 가게에서 저하고 같이 일할 때 광택 내봤죠. 네, 네, 맞죠. 예, 졸라게 힘들었잖아. 어? 그래서 요런 걸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은, 아무리 흰색 차고 또 저런 깜둥이 차들 관리하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때 손님들 거 돈 받고 해보셨으니까. 네. 근데 본인 차도 이제 좀 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좀 광택도 좀 하세요. 제가 옛날에 가르쳐 드렸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상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봄철 특히 자동차 세차하고 왁스 발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우리가 겨울철에 뭐가 있죠?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염화칼슘을 뿌려요.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염화칼슘 염분기가 차체 하체나 차체 이렇게 도장면 같은데 쫙 미세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돌빵이라고 그래서 이런데 페인트가 살짝 까졌던 데는 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부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브레이크 파이프나 연료 파이프가 지나가요. 송유관처럼, 국가의 송유관처럼. 근데 거기는 요즘 차들은 언더카바가 있어 갖고 거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 근데 거기가 은근히 녹이 나, 부식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쩔어붙어 갖고 그걸 풀지도 못하고 조이지도 못해. 그런 현상이 방지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자동차 도장면은 옛날 자동차들 이렇게 라카 뿌리듯이 훅기로 뿌리는 그냥 철판이 아니에요. 요즘은 메탈릭에다가 특수 코팅층을 가미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도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 프라이드나 포니 원 이런 거 있을 때는 도장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칠다? 근데 요즘 차들은 칠이 참 예뻐요. 그죠? 그러면 그만치 이 도장 자체도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차는 쇳덩어리 철판에 음이온 전착 도장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프라이머, 베이스 코트, 클리어 코트 이렇게 층층이 입히는 거야. 그래서 투명이라고 그래. 페인트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소위 말하는 레이어링 층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클리어 코트, 투명이 손상이 되면 얘는 제도색을 해야 돼. 끝이라는 거예요. 영상에서 왁스를 바르라고 하고 뭐 저기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현대카센터 조사장님 지금 차 연락에 지금 닦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페인트 클렌저를 드렸는데 안 닦아. 왜? 정비사들은 귀찮아.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 정비하기도 돈을 주니까 일하는 거지, 내 차 고치는 것도 귀찮아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잔소리 좀 했어. 야, 이게 뭐니, 흰색 차인데.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연락에 지금 매기고 있어요. 저렇게. 이 자동차 도장이라는 게 중고차를 샀을 때 광택이라는 걸 해서 고객들한테 인도를 하면 그 이후로 관리를 안 해. 그 애가 또 1년 지나면 광이 확 죽어버려. 왜? 노상에다 주차를 하고 햇빛을 계속 본 차량들은 적외선 자외선 때문에 클리어층이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장이 색이 변하고 색이 빠진다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관리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들이 이게 루프 몰딩이라는 거예요. 그랜저 IG, 더 뉴 그랜저 IG. 자, 썬루프가 달려있는 차량들도 그 루프 몰딩은 있어요. 그러면 저것도 햇빛을 받고 차가 주행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양산을 쓰고 주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붕은, 차체의 지붕은 적외선 자외선은 받아야 돼. 비도 맞아. 요즘 공해가 심각하니까 약산성 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성기가 있대. 그러면 클리어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못 받아. 왜? 왁스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고체왁스 발라라, 뭐 물왁스라도 발라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예전에 광택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색이 빠진다고. 그래서 나이가 먹은 차들은 사고가 나서 재도장을 하면 조색을 하기가 힘든 거야. 왜? 새칠하고 헌칠하고 안 맞아. 이미 색이 바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운전석 앞에 휀다를 교환을 했다 치고 여기는 자기 거라 칩시다. 그럼 색이 약간 틀려요. 얘가 더 진하다고. 왜? 얘는 변했거든. 왁스를 발라놓으면 자기가 희생을 해. 얘가 희생을 하는 거야. 왁스들이 희생을 해서 그 차체치를 보호를 해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라고 했던 이유예요. 제네시스 G80 사고서 몇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왁스 매기세요? 안 매긴대요. 손세차장 가서 3-4만원 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여러분들 차 왁스를 매기라고 했던 이유는, 왁스를 매기다 보면 차가 주행을 하면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 옆으로 개 마냥 이렇게 옆으로 다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돌빵이 맞을 확률은 이 앞에하고 전면율이야. 그러면 여기를 당연히 매겨 놓으면 돌빵을 맞더라도 어느 정도 층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특히 봄에 셀프 세차 세봉을 하든지 자동 세차를 하든지 노터치 세차를 하든지 주유소 가서 그냥 일반 자동 세차를 하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세차를 안 하면서 생기는 현실들이 뭔지 알아요? 광택업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철분들이 있으면 거칠어져요, 차가. 그리고 녹이 살짝 생겨. 그리고 새똥 묻은 채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 석회물 묻은 대로, 그리고 봄, 가을 송진자국 그대로. 그러면 차가 주행을 하면 브레이크 패드라는 데서 분진이 날려요. 차가 와류라는 게 현상이 생겨요. 옆으로도 바람이 지나가거든요. 휠 자체에만 브레이크 패드 분진이 묻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가서도 묻어요. 그 분진들이 차츰 광은 죽어가는 거고, 아까 제가 색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색이 바랜다고요. 그리고 특히 사고가 나서 판금 도색한 차들, 판금 도색을 했는데 왁스를 한 번도 안 발라. 그 사고 부위를 그냥 갖다 놔. 그러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왁스를 바르지 않으면, 만약에 이 문짝 하나 판금 도색을 했어. 그러면 이 휀다 뒷문짝하고 광의 차이가 확 난다는 거예요. 두세 달만 있어도. 그래서 광택을 해본 사람,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되게 고급스럽게 쓰더라고요. 디테일링 샵이라고. 아니 뭐 저는 디테일링하게 뭐 광택을 안 한 건 아닌데 디테일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을 고급스럽게 쓰는 걸 좋아해. 그래서 거기서도 광택을 내고 민광택이라고 그래갖고, 양털이지 양털. 칠을 까지 않고 광만 살려주는 거야. 광만. 막광택도 있고. 근데 여하튼 사람이 하는 거라 기술료가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술료가 세다기보다는 구두, 사람 신발 구두 닦는 거에 비하면은 싼데, 왜냐면 차가 크니까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택을 내서 하느니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왁스 제품들 상당히 많아요. 본인들 사고 싶은 거 사. 스팽거를 사든 뭐 마프라를 사든 뭐 불송 거 루나틱을 사든, 뭐 여러분들 나 이름도 모르는 왁스들도 엄청 많아. 지금도 현업에서 광택 내시는 분들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준대형 차 2대 정도 하면 집에 가서 저녁 때 밥을 먹을 때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이건 광택 해본 사람들은 알아. 이 광택기 돌려본 사람들. 시다게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돼. 고운 칫솔 갖다가 이렇게 그 가루 칠 광내면서 그것까지 다 닦아야 돼. 하나하나. 왁스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고.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차를 사면서, 와, 자기 얼굴에는 스킨도 막 바르고 콜드크림도 바르고 막 에센스도 바르고 그러면서 차는 안 먹여. 차에 먹이세요. 왜 먹여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얼굴이거든. 차가 더러우면 속 알맹이도 더러운 것처럼 보여요. 속 알맹이가 누구죠? 사람이야, 운전자. 바빠도 주말에 먹이세요. 주말에 한 대분 하기가 힘들면은 이번 주일날은 본네트하고 앞엔드하고 앞반발을 했어. 그러면 다음 주말에는 문짝 4개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는 트렁크하고 지붕을 하세요. 그걸 계속 반복을 1년만 해보세요. 이 왁스라는 것들은 시간과 정성이에요. 왁스는 여러분들 바른 많지, 레이어링 층이 생긴 많지, 뭐가 생기냐면 아주 깊은 바다에 저 타이타닉 호가 침몰해 있는 게 전 세계에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심하더라고요. 그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깊은 데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광이 나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번쩍번쩍 반짝반짝 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 광이 밑에서부터 올라와. 진짜 레이어링 층이 많은 차들. 음이온 정착 도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차들은 의장제 전장품량 아무것도 안 달린 상태에서. 그러면 옛날에 포니원, 브리사, 프라이드 있을 때는 거의 훅기로 다 뿌리듯이 라카칠하듯이 그렇게 했던 상태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요즘 차들은 음이온 정착 도장이라 밖에서 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판금도색 한 차들 왁스를 왜 매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판금 도색을 사고가 나서 한 차량들은 훅기로 칠해. 밖에서. 음이온 전착 도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음이온 전착 도장의 그 색감,
못 따라가는 건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는 해. 요즘엔 뭐 환경오염 때문에 또 수성 페인트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층을 보호하는 건데, 그 층을 보호하는 게 얘네들이 희생을 하는 거야, 왁스들이. 요즘 차량들은 유성이 아니고 수성 페인트라 이 도장 관리 진짜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한번 사고가 나서 황금 도색했을 때 그런 광이나 그런 층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염화칼슘은 자동차 하부와 그리고 이 도장, 변색, 침식 둘 다 와요. 그래서 출고한 다음에 바로 언더코팅 하거나, 중고차 사신 분들은 그 아연 코팅제 뿌려서 녹부식을 방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녹부식 진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자동차 이런 모노코크 바디들은 서브 프레임이나 뒤에 후 멤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뼈대를 이루는데, 그 뼈대들이 녹이 쓸어간다 그러면 어쨌든 아셈블이 통째 교환이에요. 차체가 부식이 됐을 때는 폐차예요. 왁스의 진짜 역할들은 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요즘에는 환경 오염 때문에 산성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오염물도 차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그 소나타 저 DM8 흰색 차, 밝은색 차, 그리고 이 검은색 차, 물때 같은 게 확 눈에 띄어.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특히 해안가 차량들은 이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 그 비가 내려도 염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때가 고착이 돼 버려.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들 주차를 하고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같은 데들은 따닥따닥 붙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면 미세하게 이런 데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 미세하게 스크래치나 기스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희생을 해서 보호를 해준다. 그 희생층은 이런 왁스들이다. 왁스를 안 바른 차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 차, 제가 왁스는 시간과 정성이라고 그랬죠. 5년 있잖아요. 출고하고 5년 도장 상태가 확 차이가 나요. 얘 2022년식이거든요 왁스 한 번도 안 발랐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비 돼지게 맞고 손 세차도 안 하고 셀프 세차도 안 하고 그냥 주유소 자동 세차를 돌렸어요. 안 사람하고 둘이 못 빠지게 둘이 졸라게 닦았다고. 원래 나 광택 했던 사람이니까 어딜 부일 닦아야 광이 확 사는지를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론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잠깐 왁스 닦는 얘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셀프 세차하면은 이빠이 잡으면 한 2~3시간 걸려요. 정성껏 휠의 분진까지 다 닦는데, 옛날에 광택을 낼 때도 시다기 하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똑같아. 개인이나 없잖아. 자, 얘를 갖다가 왁스만 연락에 매기시는 분들이 있어. 아, 나 비 안 맞았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차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닦는 타올들이 다 틀려요. 소위 말하는 걸레라고 그러죠. 걸레로다가 막 닦아. 집에 나 세차하기 싫으니까. 걸레로 닦는 건 좋은데 빨아갖고 하셔야 돼요. 그 고운 모래가루 이런 것들 차가 주행하면서 여기에 다 날리거든요. 그 와류 때문에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그 빗물에 같이 앞에 차에서 그 분진이 같이 날려요. 아스팔트, 아스콘이 떨어진 가루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닦고 하라는 건데, 걸레를 한 장 갖고 계속 닦아. 그러면 걔 나중에 잔기스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스크래치. 빨아서 해야지, 빨아서.
아니면 걸레를 2개, 3개를 갖고 나오셔서 하든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한 걸레, 아, 이거 아까우니까 여기에 이렇게 또 써야지, 또 써야지. 광원 사는데 장기 쓰는 왕창 생겨. 그래서 명도라는 게 떨어져요. 명도라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울이 명도가 100이라고 그러면은 자동차 광택 내서 이빠이 올리면 한 97? 100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도 이렇게 티끌이 묻잖아요. 제가 옛날에 일할 때는 이런 좋은 왁스들이 없었어요. 비싼 게 그냥 3M 거 그냥 뭐 페이스트 왁스 이런 거였어.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걸 융보루라고 그래. 고운 융 이런 거 갖다 닦았어요. 그래서 빨아서 또 쓰고 빨아서 또 쓰고 그랬어. 왜? 칠을 여하튼 기스를 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차 타월도 별도로 팔더라고. 그러니까 세차 타월을 사서 어쨌든 걸레질을 하시고 셀프를 가던 자동 세차를 하던 뭐를 하건 어쨌든 물 세차를 하세요. 물로 닦아야 돼. 철분기나 염분기 같은 거. 특히 요즘 봄철이 제일 중요해. 야, 이것도 내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얘도 비싼 거예요. 근데 더 비싸. 냄새가 무슨 남성 화장품 뭐 화장품 냄새가 나요. 와, 진짜 이건 뭐 왁스가 진짜 얼굴에 발라야겠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체 왁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왁스들이 계속 진보하고 계속 그래요. 지금 딱 보면 육안상으로 봐도 색깔이 조금씩 틀린데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왕 쓰는 거 좋은 거 왜 내 차니까. 레이어링 층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우리 아파트 동네 주민이 제 거 영상을 보고 제 구독자인데 왁스를 샀더라고요. 모 메이커 거를 샀는데 이 양반이 바르는데 이렇게 내가 옆에 봤거든. 근데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제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0.0 몇 마이크로 밀리리터가 됐든 0.0 몇 밀리리터가 됐든 어쨌든 층이 쌓여요. 그래서 요렇게 닦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왁스를 많이 매긴 차량들은, 특히 FM대로 매긴 차량들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실기스라는 미세 스크래치가 없어요. 그런데 막 닦은 차량들은 털이게도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털어버리면 먼지가 어떻게 되죠? 스크래치가 여기 확 생겨버려요. 쓸려나가면서. 그러면 여긴 카센터 아니야. 카센터 하니까 우리는 에어줄라다 고압으로 뿌리고서 한다고. 그리고 여기는 도로가라 1시간만 세워놓으면 먼지가 거짓말 못하고 이만큼 쌓여. 진짜로. 목이 다 칼칼해. 떠들면. 영상 찍느라고. 그래서 지금 왁스 맥인 지 그때 비 오고 나서 일주일 됐는데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지금 신제품으로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거 여기 여기도 보들보들하네요. 맥인 지 얼마 안 돼갖고. 근데 바른 차와 안 바른 차는 차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차 모르시는 분들이, 차 아끼시는 분들 거, 야, 광 진짜 잘 난다 그러고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 뺨 맞아요, 여러분들. 왁스 못 빠지게 진짜 3시간 동안 발라놨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업자들도 이렇게 안 만져요. 이게 손에서 유분기도 나오고 염분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손 지문을 내놔. 그래서 너의 차는 절대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다. 너의 차가 광이 잘 나는 걸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손등으로.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버핑 타월, 이렇게 왁스 매기는 타월도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극세사로다가. 제가 일을 할 때는
극세사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 얼굴 닦기 바빴지. 이거 타올로 내가 썼지. 이런 융보루 갖다 썼다고 이렇게. 그 융보루를 밀어보면 딱 티가 나거든. 잘 닦기나 안 닦기나. 자, 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여름이야. 바로 여름이면 뭐가 있죠? 벌레가 붙어. 그리고 또 얘가 나이가 들면 뭐가 있죠? 색이 변해. 그걸 백화현상이라고 그래요. 허옇게 이 플라스틱이 변해. 그래서 여기를 발라 놓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야간 운행 많으신 분들. 그러면 벌레 뛰기도 쉬워요. 버그 제거제 별도로 팔죠. 왁스 100번 매겨보세요. 벌레가 와서 딱 죽어도 이렇게 살짝 손톱으로 뛰면 그냥 떨어져. 그래서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대카 사장님 명함인데 남의 명함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 이쪽은 일주일 전에 여기 지금 5분의 1만 지금 제가 바른 거예요. 지금 얘를 이렇게 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이 슈팅력 이게 밀어내는 거죠. 비가 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부드러워 갖고. 이게 원래 왁스기가 없는 차량들은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거든요. 얘는 그냥 계속 미끄러져.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조사장님 뻘나게 지금 이거 물때 다 닦아놨는데 왁스는 안 매긴 부분이에요. 여기. 자, 명암을 이렇게 놔두면 그냥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안 내려와. 그럼 조금 더 밑으로 해볼게요. 요 정도? 경사? 안 내려오죠. 자, 요 부분 안 내려와요. 여기서부터는 내려오죠. 경사가 심하니까. 이게 안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다 뭐 본드 붙인 것도 아니고 풀 붙인 것도 아닌데 비싼 왁스 아니더라도 물 왁스든 고체 왁스든 이 표면에 그런 걸 바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빗길에 주행을 할 때, 드라이브 할 때 물이 동글동글 맺혀갖고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유분기가 많으면 차가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이 공기 저항을 다 분산을 시키는 거야. 찢어지게 공기가. 그래서 좋다는 거야. 그래서 바르라는 건데 좋긴 좋은데 진짜 좋아. 진짜 좋아요. 진짜. 예, 이거하고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이거 가죽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이거는 얘기할 거는 합시다. 이거 뭐 PPL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이 가죽을 주려고 그러면 어쨌든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루나틱 폴리시 해서 얘를 넣어놓으라는 건데 이 슈팅스타라는 거를 저는 이제 깍다리 빼고 이제 왁스만 갖고 다니는데 7, 8천 원이라도 원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죽은 고급스럽긴 한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 왁스는 효력이 아무것도 없냐? 물 왁스는 어떤 제품이고 내가 다 써봤는데 옛날에 제가 광택을 낼 때는 물 왁스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물 왁스 믿지도 않았어. 그 옛날에 몇천 원짜리 물 왁스를 뭘 그걸 왁스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물 왁스는 물 왁스가 아니야. 진짜 좋아. 끝내줘. 그런데 이 레이어링층 생기는 거는 여하튼 이 하드 왁스, 고체 왁스를 못 따라가요. 이 고체 왁스를 진짜로. 그래서 고체 왁스에 그런 레이어링층 켜켜이 쌓이는 거는 당연히 물 왁스들이 쫓아갈 수는 없다. 중고차 여러분들이 팔죠. 다시 타다가 새 차를 샀다가 중고차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중고차 사러 오잖아요. 딜러분들이. 그럼 딱 봐. 무사고네. 근데 다시 또 딱 봐. 광 끝내주네. 그런 애들은 관리 좋거든. 겉껍데기가 관리가 잘 돼 있는 애들은 속 안에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정비건 뭐 실내건. 딜러분들 뭐 1, 2년 장사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딜러가 매입가가 50에서 100만 원 차이 나는 경우도 현장에서 자주 봤어요. 그래서 본네트
루프, 지붕, 트렁크, 여기 상태가 가격을 좌우해요. 사람이 제일 잘 보는 데니까. 차 하단부는 잘 안 봐요. 여기는 위에 상단을 잘 본단 말이야. 그래서 광을 낼 적에도 위에를 확 살려줘야 돼. 광택기 갖다 댈 때. 왁스를 맥이라고 했더니 본넷하고 위에 트렁크 자기 손 닿는 데만 찍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광택을 내잖아요. 업자 입장에서 광택을 내면 여기 이상 광을 무지하게 살려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 와서 보거든. 밑에까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누워서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는 본인 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를 맥이라는 거야, 같이.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가 닦아도 셀프 세차를 하든 손 세차를 하든 티가 나. 옥에 티가 하나 있어. 그걸 우리가 시다게 과정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일본 말을 써서. 이렇게 물방울이 남아. 귀찮으니까 안 닦는 거야. 왜? 이거 돈 받고 한 게 아니니까, 내 차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진짜 힘들어서 나 못 닦겠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물왁스를 하세요, 그냥. 근데 옛날에 몇천 원짜리 물왁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예전에 그런 물왁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왁스가 거의 고체 왁스에 버금은 가는데, 고체 왁스만큼의 그런 레이어링 층 두께 생기는 거는 당연히 고체 왁스를 못 따라가죠. 근데 일시적인 그런 그 광, 그리고 지속적인 광, 그걸 계속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맥인데랑 안 맥인데랑 하나가 땅 차이거든.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 이런 광 같은 게 결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저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면은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데, 도색을 하고 안 하고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도장이 살짝 오렌지 필 현상처럼 우는 애들이 있어요. 불껍데기 마냥. 그게 아무리 여러분 도색을 잘하고 광택을 해도 밖에 나와서 칠한 거는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도막 측정기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왜? 그거만큼은 제가 저를 믿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있고. 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차가 관리가 잘 됐나, 왁스를 잘 맥이나, 그런 차들 어딜 보냐면 이 비필라 기둥을 봐요. 진짜 먼지 하나 없다 그러면은 정말 관리 잘하는 차들이 그래요. 왜? 대부분 이 겉에만 하거든. 겨울철에 눈길을 한 번이라도 주행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주행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른 도로라고 그래도 이 염화칼슘이라는 게, 염분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이 도로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허옇게 보여. 그게 비가 와야 그게 한번 염화칼슘 성분이 싹 도로에도 딱 껴 내려가야 자동차한테 그 염분기가 안 묻는 건데, 요즘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언더 카바, 언더 트레이 카바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공기 저항도 그렇고, 또 겉에서 보면은 비노출이니까 깔끔하죠. 그죠? 공기 저항도 안 받고 연비 향상에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들은 특히 현대 기아차는 브레이크 파이프나 연료 파이프, 호스죠. 국가의 기간 산업 중에 하나가 속류관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운전석 하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얘네들이 노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부식이 생긴다고. 언더카바에 가려져 있는데 안 들어가겠지. 여기를 보시면 완전히 뭐 진공 상태로 막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차가 주행을 하면. 그래서 셀프 세차든 노터치 세차든 자동 세차든 하부가 진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런 브레이크 파이프, 연료 파이프 같은 경우는 부식이 되고 그게 진행이 됐을 때는 어셈블리 통째 갈아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도 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언 코팅을 했지만 귀찮아서 이 언더카바를 안 풀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그냥 노출이 돼 있는 상태 아니야. 언더카바 안쪽에 그냥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고. 그러면 요런 경우에 나중에 차량이 나이가 되고 노후가 됐을 때는 여기가 녹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저런 캘리퍼 같은데 이 파이프 들어가는 데서 녹이 생겨서 쩔어 갖고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더 뉴그랜저 IG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더 뉴그랜저 IG LPG 차량 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LPG 필터를 잘 안 가르려고 그래요, 업소들이. 더 뉴그랜저 IG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부에서 쩔어 갖고 안 빠져. 유독 더 뉴그랜저 IG가 그래. 그래서 저도 작업 이렇게 딱 풀러보다가 느낌이 안 좋으면 안 풀러요. 왜? 파이프까지 다 갈아야 되거든. 근데 파이프를 안 갖고 있어, 부품 대리점이. 기다려야 돼, 우리도. 그걸 언제 갈아줘요? 그러니까 사업소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지. 가스가 누기가 되면 나중에 차가 화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폭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멤버 같은 데들, 이 볼트나, 그리고 얼라이먼트 보는 이런 볼트 같은 거, 너트 같은 거 쩔어버리면 산솔되거나, 우리가 토치 갖다가 이렇게 데워갖고 빼는데 쩔어갖고 안 빠져요. 그래서 겨울철 주행을 단 한 번이라도, 눈이 왔을 때 주행을 난 안 했으니까 난 상관없겠지.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염화칼슘은 도로에 남아있다고. 맑은 도로라고 그래도 겨울철에. 그래서 하부 세차를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니면 단골 카센터나 정비소가 있으면 이 언더카바 풀러갖고 아연 코팅제나 언더코팅 스프레이라도 뿌리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라도 별 걱정을 안 하는 거고 건수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요즘 차들은 로우암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꽃이 펴요. 그걸 부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다가도 아연 코팅제, 알루미늄 성분 있는 거 도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서브 프레임들, 제일 중요한 것들, 단단한 것들, 얘네들이 튼튼해야 돼요. 뼈대를 갖고 있는 바디 프레임과 다르게 모노코크 바디들은 이런 서브 프레임이나 이런 리어 멤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 하부 관리 잘해라. 잘 하라는 거는 결국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아연 코팅제를 도포를 하라는 뜻이에요. 하세요, 제발 좀. 제 차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뭐 안 하시면 별 수 없는데, 그래도 하는 게 본인들 차 관리에는 정말 좋다. 특히 2, 3년, 3, 4년 된, 뭐 5년 이상 된 중고차들은 부식이 심하겠죠. 교환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3, 4년 된 것들, 그 밑에 있는 것들, 5년 미만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우리 조사장님이 관리를 안 한 차예요. 관리를 안 한 차예요. 근데 관리가 잘 된 차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중고차를 보던, 친구차를 보던, 손님차를 보던 이렇게 B필러를 열어봐요. B필러가 깨끗한 차량들이 있다고. 그러면 진짜 관리 잘한 거야. 틈새가 물때가 없다는 건데, 토요일날 왁스를 매겼고 물세차를 했다는데 좀 지적사항이 몇 개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크롬 몰딩 같은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헤드램프 항변이 없고, 휠 같은데 분진이나 녹이 없고, 이런 애들은 대부분 관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뭐를 하죠? 이 본네트를 열고 엔진룸을 봐요. 엔진룸이 진짜 깔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들이 많아요. 집에서 면포 걸레든 그냥 일반 걸레든 닦는 거야, 자기가. 그런 차들은 대체적으로 하체 같은 경우 쇼바 스프링, 로우암, 멤버, 이런데 마운틴, 이런 데들도 되게 수명이 오래가. 그만큼 차를 아껴서 탄다는 거야. 어차피 산차 10년을 타든 8년을 타든 5년을 타든 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관리 습관이 내 자동차 수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맨날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돈이 남아 돌아가면 하지 마세요. 새 차 사면 되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근데 중산층 이하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고 일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현실적인 관리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세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분기별로 세차하실 때 철분 제거제가 있거든요. 철분 제거제로 철분을 좀 없애세요. 없애고 물왁스 같은 경우로 하실 거면은 물왁스는 작업하기가 난이도가 쉬워요. 여성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힘들면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본넷하고 휀다하고 앞범버 했으면 다음 주에는 문짝 4개, 그 다음 주에는 지붕하고 트렁크 뒤엔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유리막 코팅을 해야 하냐? 유리막 코팅을 하시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하는데, 그쵸? 관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기본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제 과장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의 요지는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여러분, 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 정성과 지금 횟수로 6년이 넘었죠.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한 게. 아니면은 뉴타운 재개발만 아니었으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일도 없었어요. 유튜브 하지도 않았어요. 가게가 바빴으니까. 그래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그것도 같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고차든 새차든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할 것들이 엔진 미션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계통, 서스펜션, 하체 이런 차체 관리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자, 장마철 되기 전에는 또 우리의 항상 버전이 있죠? 유막 제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를 타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쁘게 정든 차 잘 관리하시면 차는 항상 사람한테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없는 말도 보태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차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61까지 차와 함께 하면서 느낀 거는 기계는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차 안전하게 타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